잡스랑 연애. 한창 뭐 깻잎 논쟁이니 무슨 논쟁이니 논쟁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좀 억지로 논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런 논쟁까지도 있더라고요. 전화 논쟁입니다. 그건 뭡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등장하셨다. 여보세요라고 받았대. 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뒤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걔가 내 번호 저장 안 했나 보다. 야, 내 번호 저장했으면 뜰 텐데 어떻게 여보세요라고 하니? 네 어머니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전화 받을 때 그냥 일단 처음 받을 때는 누구든 여보세요로 시작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전화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맞춰드려야 되는 게 또 맞긴 하죠. 네. 근데 억울하죠. 며느리 분도 여보세요라고 받는 게 자기 입버릇인데 그렇게 받았다고 뭐 저장을 안 해놨나는 둥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속상하죠. 근데 전화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보세요 받거나 아 그래요? 신분이 깊으면 네 형님이라고 하긴 하죠. 저는 일단 네. 저장을 해놨으면은 뭐 예를 잠깐 작가님 이렇게 받든지 네 이근 씨 뭐 이렇게 받든지 저도 그렇게 받는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아요. 여보세요를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 오면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죠. 네 여보세요 아니면 네 그냥 이렇게 네. 받든지. 네. 여보세요라는 말 자체를 난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모르는 맞아요. 번호 오면 그가 먼저 말할 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고 가만히 있어? 네. 그럼 기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아니 왜냐면 사실 요즘엔 통화할 일 자체가 별로 없는데 맞아요. 사실 택배 기사님 모르는 번호의 거의 대부분은 근데 거의 문자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거에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진짜 몰라도. 전화할 일이 거의 없네요 보니까. 전화를 자체가 이근 형은 없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결혼하셨으니까 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면 네. 어떻게 받아요? 여보세요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내 아버님 뭐 이러겠지. 네, 뭐 이게 그냥 네, 디스코 장모님. is wrong number 이렇게 받아. 음성 변조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거 녹취 떠서 다녀요. 그래서 이거 틀어요. 봤어? 나 통화하는 거? 아니 그냥 네 인성이 그럴 것 같아서. 인성에서 이렇게 또 유출을 하다니 이게 삶의 지혜네요. 네, 어쨌든 뭐 불편한 전화한 건 사실이지. 불편하다는 게 그 사람이 불편하기보다는 전화 자체가 불편하더라고 난 요즘. 그래서 어르신이니까 친한 사람이랑도 통화가 오래되면 되게 불편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랑 통화하는 것도 불편해. 모르겠어. 문자로 얘기하는 건 괜찮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전화 자체가 나는 좀 불편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네, 그치, 폰포비아가 그치. 있잖아. 저 있습니다. 저 콜포비아가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작가를 어떻게 해요? 섭외하기 전에 그 이제 전화 그 넘어가잖아요. 그럼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 그리고 그 미리 전에 연습해요. 아, 네 의원님 뭐 네 어디 누굽니다. 어느 뭐 정도 이렇게 야. 경우의 수로 써놓는구나. 야 많이. 이게 고소고통증 있는 사람이 다이빙 선수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네.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섭외 전화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더 어렸을 때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혼자 아무도 안 듣는데 가서 혼자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섭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콜보다도 섭외라는 것 자체가 두근두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치. 섭외를 많이 해봐서 왔는데. 부탁하는 거니까. 예. 그지?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그치, 진짜 처음에는 좀 눈물 났어요. 처음에 딱 아직도 그 섭외 성공했던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분 성공하기까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00분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그분에게 가기까지. 네. 아니, 어떤 그분이 프로길래 100번이나 거절을 놓는 아니요 프로예요? 이제 뭐 갑자기 뭔가 아저씨 작가였거든. 거기 교수님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지. 그때 창석이 알았으면 바로 나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나 너무 한정적인 표예요. 옛날에 아저씨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왜요? 진짜? 섭외로. 그래가지고 처음엔 모르고 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 제 캐릭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 거절했었던 기억이 PD 나요. 귓방망이 맞으려고 근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예. 하필이면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그때 아마 뭐 기자 직군별로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지. 네. 하여튼 그분한테 전화하기까지 너무 많이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입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배민 어플 생긴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문 전화 하는 것도 좀 배달 전화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어디 그 유튜브에 채널 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상황극 만드는 거 꽁트 짧은 꽁트 만드시는 분들이 그 콜포비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영상 만든 것도 있는데 서로 주문하라고 막 떠넘기는 거 나오는데 되게 공감되더라고. 별거 아닌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 나도 그리고 통화를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 내가 통화할 때 옆에 누가 있는 것도 불편해. 그렇지. 그래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일적인 전화가 오잖아. 그럼 저 멀리 가가지고 혼자 통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안절부절 못하니까 돌아다니면서 통화를 한단 말이야. 같은 자리에 못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어. 아 누구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여자 아니라 아니냐? 여자친구는 데이트하다가 전화 받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데 옆에서 통화 안 하고 멀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되게 불안해 보였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 싸웠다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아빠도 그런 것 같네. 우리 아빠도 전화할 때 일적인 전화를 꼭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지. 부담이 그렇지. 있나 보다. 일적인 아. 전화기 때문에. 아. 다 그렇구나. 다 비슷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네. 그런 전화할 때 좀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도 그런 느낌이겠지. 서로 돌고 어딘가에서 각자의 위치에 돌고 있는 거야. 돌고 돌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러네. 되게 가만히 앉아서 통화하는데 일적인 전화는 오히려 아 독해 진짜 이렇게. 독한 년 진짜. 저는 녹취. 네. 일 전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녹취를 누릅니다. 아. 예를 들어 뭐 녹화 일정이 언제고 뭐 이런 걸 그냥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녹취를 해놓습니다. 저는 아예 기본 설정으로 해놨어요 지금. 아 녹취를? 네. 근데 이제 아이폰은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응. 나 예전에 한번 행사 때문에 전화가 왔어. 내가 오랫동안 했던 행사인 거야. 그래서 내가 회당 얼마인지 거의 뭐 정해져 있잖아. 근데 관공서 행사는 3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몰랐나 보지. 근데 나는 뭐 그 업체가 바뀌었어도 당연히 그 정도는 이월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이제 3일짜리 행사인데 어떤 금액을 얘기하길래 그 정도 받았습니다 했는데 나는 회당 금액이었고 그 사람은 그 3일 아, 와. 3일치를 전체 금액으로 알았던 거야.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 말도 안 돼. 3일치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얘기해줬어가지고. 그때 그 관련된 네. 또 그 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완전 그 받아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참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참았죠. 근데 그거를 전화를 만약 녹취가 돼 있었으면 그걸로 네. 얘기를 할 텐데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도 그걸 난 당연하게 그걸 회당으로 이해를 했고 말하는 사람은 3일치로 이해한 거니까 서로 오해가 쌓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틀치를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 입장에서는 엄청 큰. 근데 진짜 말도 안 손이었지. 됐어요 그때 그거. 네. 자 어쨌든 한해 자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 네. 여보세요라고 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문제 없는 것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야. 전 여기서 한 번 더 민감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서운했어요. 서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건너서 결국 아들이 근데 아내에게 말하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가족이 된 며느리한테 네. 나 서운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우셨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며느리들도 아니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를 어려워한다. 맞아. 어려워해. 요즘 더 그러죠. 예. 이거는 오히려 아내분이 먼저 남편한테 내가 모르고 여보세요라고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셨을까? 이렇게 먼저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근데 것 같아. 아내는 별로 그런 거에 그냥 없으니까. 자각이 없구나. 예. 아, 아내분은 늘 그럼- 그냥 여보세요라고 받는 분이라서 그치. 시어머니가 여기에 기분 나빠하셨다는 포인트도 뒤늦게 알고 예. 이게 기분 나쁠 건가요? 라고 그럼 만약에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형의 어머니께서 난 또- 제가 상황극 만들 때마다 불안불안해. 그 전화 돌면서 받는 것처럼 다리 밑에 떨고 있어. 여기서 바퀴 돌아. 나 돌고 싶어. 유일하게 기혼자니까 실제로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형의 어머니가 전화 와서 내가 전화했는데 내 이름이 뜰 그렇더라. 텐데 여보세요라고 한다. 이거 내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거 안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걔는 그 장모님한테도 여보세요 하고 나한테도 여보세요 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야? 아, 모범 그렇게- 답안이야. 몸담아.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 가서는 별 얘기 안 하겠지. 뭐야?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지금 작가님 되게 좋아하네. 어. 이끈이한테 반했네. 네 리액션이 더 짜증나. 근데 제가 질투한다. 워낙 부모님한테 막 사근사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저의 그 불만 같은 거를 막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도 오히려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죠. 예. 그 나도 만약에 장모님이 이런 걸로 어머니처럼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불편하겠지. 그냥 똑같아. 그냥 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 그래 남편의 역할도 중요해 중간에서. 나는 그냥 그래서 그 와이프랑 우리 어머니랑 날 씹지. 차라리 그게 낫지. 그게 나. 그게 나. 씹지. 이게 또 처가와의 관계는 중간에서 아내가 잘해야 되고 시댁과의 관계는 중간에 남편이 잘해야 돼.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뭐 결혼 안 했어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그냥 그래-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분명하십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아내분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신다고 하니까 중간에서 남편이 좀 아내 편을 들어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 그런 거에 좀 민감하셔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좀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받을 땐 그냥 어머니 이렇게 받아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이끈님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 아내한테는 그냥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아니 왜냐면 이게 여기 철저히 지금 이제 아내 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니 근데 계속 통화를 할 거 아니야. 할 나는, 때마다 이런 어. 불만이 생기면 어떡해. 나는 엄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그렇게 받았으면 원래 다 여보세요 하고 받아. 그리고 뭘 그렇게 그 구분 짓는 게 더 어려워. 얘기하고 남편한테는 또 남편한테 가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 받죠. 이거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치? 저는 그럴 것 이런 같아요. 것 같아. 예. 양쪽에서 욕 먹는 스타일. 난 차라리 그래서 그런 게 나은 것 같아. 예. 근데 어렵다.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머니한테 할 얘기 다 하지만 저도 만약에 처가에 그렇게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와이프한테 다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좀 모르겠어. 우리는 그런 게 좀. 어려워. 저는 1차적으로 어렵네. 부모님을 조질 겁니다. 조진다는 표현.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할 거면 전화하지 마! 애 일하고 있을 텐데 그냥 뭘 아유. 카톡 하든가 이라고 얘기를 해놓겠죠 일단은. 엄마 되게 좋아한다 잠깐. 장서가. 그럼 욕 먹어. 부모님이잖아. 아내가 욕 먹어. 맞아. 그러면 또 화내면 아내가 욕 먹어. 어려워요. 나는 좀 빡친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 왜요? 그냥 엄마가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빡치다. 갑자기 오면서 더워서. 열받아. 생각만 해도 열받아. 중국이에요? 갑자기 내가 그거 배 까는 시간 아닌데. 중국. 네가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장서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캐릭터가 잡히더라. 어떻게 지금 나 베이징 사람 하면 돼? 충분했어요. 그러기에는 배에 살이 좀 부족하다. 부족해? 이 형 몸매 관리하고 있네 그래도. 뱃살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자, 내가 본거 어쨌든 뭐니 그러면. 자, 요거 중간에 남편분이 좀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쩔 수 게시판 없어요.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왜? 이걸로도 댓글로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거?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아니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댁 관련된 문제니까 남편분이 잘 해결하고 처가 관련된 문제는 아내가 잘 해결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사실. 그리고 이건 언지를 해줘야지. 왜냐면 지속적으로 부딪힐 거니까. 그치. 전화 안 한 것도 여보세요라고 아니고. 받을 때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전달을 안 했나? 그치. 아니면 전달을 했는데 계속 나한테 이렇게 받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언지를 해줘야지.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차라리 이런 일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 습관이라는 거 3, 40년 동안 거의 다른 생활하다가 네. 만난 두 사람이니까 가족끼리도 분명히 부딪힐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알고 서로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알고 그냥 인정하고 좀 고쳐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여요. 그냥 속에서 끙하는 이랬던 거라 것보다. 끙하는 것보다 그치. 차라리 이렇게 한번 부딪히는 이거 부딪혔다고 보기 좀 어렵지만 네. 부딪히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게 가족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뭘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어.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하려면 꼬여. 좀 나아지려 그러면 또 꼬이고 좀 나아지려고 하면 또 꼬이고 근데 그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장서 갈등처럼 그렇죠. 장모님과 저희 남편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최소한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거리를 두는 왜냐면 것. 맞아요. 그냥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면서도 야 어떻게 쟤랑은 이렇게 안 풀리냐 싶은 애들이 있거든. 그거 어떻게 그러면 놓고 살아야지 그냥. 그치. 그런 사람까지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 물론 시어머니거나 장모님이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너무 뭘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자, 어려워라. 마무리하고요. 네.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 첫 번째 코너 김묘성이 감별해드립니다로 갑니다. 자 새로운 광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 뭐야? 박수 한번 다 같이 자 새 광고 들어왔으니까. 환영합니다. 네. 더 메디닥터가 새롭게 출시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바른정 제품을 소개합니다. 바른정은 다이어트로 식사량이 적어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을 혹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및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쾌변이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장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더 메디닥터 바른정은 의사가 만든 제품으로 섭취 시 부족한 식이섬유와 유산균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가득 담은 장 건강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먹어도 몸에 내성이 없습니다. 오. 바른정은 차전자피 식이섬유 82%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50만 CFU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씨푸드? 함유되어 있고 몸안 미안해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 젊을 때랑 다르게 더부룩한 속으로 고생하시는 분, 미리미리 장 건강 챙기려는 분들, 그리고 더 메디닥터 바른정을 드셔보시고 배출의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른정 더 메디닥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광고 기념 최대 68% 특별 할인 기획 세트를 만나보시길 오. 바랍니다. 이게 네. 장 건강
제품 중에 음. 차전자피가 대세입니다. 아. 네, 차전자피가 늘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막 불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있어 저희가 바로 먹으려 그랬더니 이게 먹으면 신호가 거의 바로 온대요? 오네. 직방으로 와서. 그래서 집에서 좀 편한 시간대에 먹으라고 하더라고. 네이버에서 바른정 치니까 바로 첫 번째 이게 나오거든요. 첫 네. 번째를 누르니까 바로 M장기백 특별 세일이라고 이야. 나옵니다. 네. 요러면 또 얼마나 구매가 되는지 바로바로 또 체크가 되거든요. 이게. 야, 여러분. M장기의 콜라보 특별 할인 이벤트 바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왜요? 프로그램별로 할인 이벤트가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별로 이거 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오뜨방과 잡스러운 연애가 이렇게 아이씨.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제품이 달라요. 두 세트 사야겠네. 야, 이씨. 가자. 아유 씨. 제품이 다른데 이거 잘 보시고 네. 이제 꼭 필요한 제품이 있는 걸로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제품이 같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잡스러운 연애 제품으로. 저도 하나 지금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차전자피. 메시지에 M장기획 아니야 그거 말고 잡스러운 연애 적어주시죠. 그렇죠. M장기획 잡스러운 연애까지 접어주시 네, 바랍니다. 잡스러운 연애 꼭 적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가 걱정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삼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 가격에 부담돼서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소백지향 홍삼에서는 그런 걱정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산 100% 홍삼으로 만들지만 모든 중간 과정을 없애고 인삼 재배부터 홍삼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해서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대기업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품질만큼은 자부합니다. 지금 소백지향 홍삼 쇼핑몰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의 만족 후기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려요. 네, 이 홍삼엔 아르기닌 전 요즘 여기에 꽂혀 있는데, 맛있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집에 포로 된 걸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먹었더라고. 어젠가 마지막 포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주문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홍삼인 아르기닌으로 시키려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스틱형이잖아. 스틱형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먹기도 편하고 쪽. 바로 먹으면 조금 있다가 바로 좀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아 이건 확실하게 좀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진짜 체력적으로 좀 힘든다 싶을 때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눈이 번쩍. 아,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실장이 챙겨주는 것 중에서 우리 출연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아르기닌? 홍삼엔 아르기닌이더라고. 한 포씩 위에 올라 있으면 든든합니다. 오늘 보이콧 할 뻔했습니다. 왜요? 네. 안 올려줬잖아요. 오늘 왜 없습니까? 다른 제품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다른 제품이 제품이요? 물론 이 제품도 좋은 제품이지만 네. 홍삼 N 아르기닌이 그만큼 좋은 제품이다. 네. 자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은하수사과에서 가을 농산물 판매를 시작합니다.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농장에서 수확해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보내드립니다. 막 수확한 햇사과는 물론 당도 높은 고구마, 제주에서 직접 보내는 황금향까지 신선하고 맛 좋은 과일과 고구마를 저렴한 직거래로 만나보세요. 은하수사과의 대표 품목인 사과즙 역시 올해 수확한 햇사과로 신선하게 짜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당도 높은 과일과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사과 검색 부탁드립니다. 자 고구마 저희 캠핑 가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다고. 아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챙겨간 저는 정작 못 먹었습니다. 왜요? 쳐 자느라고. 나 자는 동안 다 처먹었더라고. 은박지에 싸두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엄마처럼 나는 고구마 안 좋아해 왜 이런 엄마처럼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처럼 은박지에 다 싸놓고선 들어가 쳐 잤습니다. 아, 방에 들어가서 치킨 시켜 먹었다니. 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잤어요.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 이게 아침에 낮에 가서 장 보고 가서 세팅하고 이게 아, 그거 내가 혼자 다 맨날 했구나. 둘이 가거나 셋이 가던 것만 세팅하다가 여럿이 오는 걸 또 내가 너무 호언장담을 한 거야. 또 왜 내가 그랬냐? 제대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부담도 좀 됐는지 세팅 다 끝나고 첫 잔 먹고 술이 확 오르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서 찾았습니다. 예. 아, 이게 약간 그 소개해 주는 사람의 부담인 거잖아. 내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잘 만족시켜야 되니까. 다들 좋아해 줘가지고 네. 이제 뿌듯하긴 했는데 어쨌든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는데 고구마 너무 맛있었고요. 이 황금향 같은 경우 까서 이제 바로 다 안 먹고 한 반 정도 먹고 남겨주잖아. 집안 전체가 황금향 향으로 가득 찬다.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상큼한 향. 은하수 사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버텍스 넘버원 광고입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 젤은 물론이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에서
M장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구매하실 때 M장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구매 후 리뷰를 남겨주시는 모든 고객들에게 10%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버텍스 넘버원 검색해주세요.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네.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갖고 같은데. 다니죠. 음. 냄새가 과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네. 딱 좋은 향이고 네. 전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립밤을 2개째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어. 이제 바로 3개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창석이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니지? 받아봐. 그럼요. 그러진 않겠죠. 전 이렇게 팔꿈치에도 바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샤워 제품이 요즘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M존 케어도 사실 많은 분들 남성분들이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던 제품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거에 광고하시면서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신 분들이 많은지 M존 케어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됐다 그러고 요즘 샤워젤 그리고 샴푸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 자, 아마 또 립밤이나 핸드밤 쓰시던 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다른 제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장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는 그런 제품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감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찐친 감별법입니다. 찐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한테는 또 몇 명 정도 있나요, 보통? 찐친. 저는 진짜 친구. 어제 느꼈습니다. 어제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어제 연락이 하나요? 연락이 하나요? 카톡 알려줬구나. 적이 없어요. 예. 아니야, 이거 톡이- 반대로 봐. 찐친들은 오히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근 씨는 한 명도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결과가 같았을 뿐인데 없는 것도 맞다. 도출 과정은 다르나 결론은 형과 나가 동일하다는 동일하다는 거잖아. 거죠. 네. 나름의 찐친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일단 기준들은 조금 이따가 말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찐친이라 하면 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그 오. 아이를 커버해주고 오. 절대 그 아이 뒷담화를 안 하고 이게 기준이면 찐친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네. 찐친이라 하더라도 다 씹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럼요. 기준이 다르네요. 저는 더 쉽습니다. 찐친일수록. 저도.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 아니 앞에선 씹을 수 있어. 앞에선 씹을 수 네. 있어. 네. 근데 뒤에서 씹는 건 찐친이에요? 그건 섞여 있어요. 진짜 친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진짜 싫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 결과는 같지만 이것도 근데 다르다 진짜 과정은. 싫지만 진짜 친구도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 찜닭형. 걔 있네. 아니야.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난 얘 누군지도 모르는데 실탁이- 찜닭형이 너무 그치. 맞는 기예요. 두 남자. 두 남자 찜닭 같은 경우는 싫다기보다는 진짜 안 맞지만 친구인 성격이 정반대지. 네, 하지만 정반대지만 찐친으로 분류되는 친구인 것 같네요. 창석 씨는 어때요? 저도 한 서너 명? 될라나? 서너 명? 제가 생각하는 이 서너 명은 나의 모든 감정을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르지 않고 느끼는 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분 나쁘든 뭐 서운하든 그런 얘기까지도 그냥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찐친이다. 네, 근데 그 상대한테 서운한 건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오늘 받았던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영역이 동갑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쵸, 키우면 그쵸. 제 인생 가장 큰 뭐 비밀이나 이런 얘기는 거의 장원 형한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찐친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게 찐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역적인 것 같아. 야, 그럼 오늘 주제 좀 어떡하나요? 다른 것 같고. 가역 어떤 뜻입니까? 불가역적이다 진짜로 몰라서 할 때 그래. 몰라서 가역. 그래 진짜로. 모양이 바뀔 수 있다. 그게 아니구나. 맞나? 창석 씨. 네, 불가역적이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가역적인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고급 어휘를 구사하시는군요.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 그러게요. 스스로 놀랐어요. 근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흡족해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변적이다. 네.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가 맞는 표현이네. 그런 것 같다. 작가님 어때요? 가변적이다. 찐친 몇 명 정도? 저도 한 3-4명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기준이 분명하겠다 그러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다른 기준이 있지만 네.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 꼭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허리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러는 것 같다. 그거 꼭 너 좀 쉬라는 신호 같다고. 몸이 좀 울부짖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고 제가 옛날에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 다녀서 안 돼서 이렇게 했었잖아. 뭐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는 거 보고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친구네. 저도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구나. 찐친의 기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좀 진지하게 말고 나만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요 정도면 내가 찐친이다라고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들 예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찐친의 기준 보니까요. 나의 과거 사진 몇 장은 갖고 있어야 찐친이다. 이거 공감합니다. 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나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요 정도는 알아야 찐친이다. 아 그렇겠다. 나 고등학교 때 얼마 전에 우리 지난 방송이었나 스톤 모델 이거 나갔던 거 네. 얘기하면서 네. 그때 당시 사진이 내가 없는 거야. 승아가 편집할 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찾아볼까 하면서 난 내 사진첩 안 찾고 친구한테 먼저 연락했네. 혹시 너 그때 내 사진 갖고 있니? 라고. 지금 저 그리스에 있는 친구인데 생각해보니까 제일 먼저 그 친구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와. 맞아. 맞네. 찐친이네. 제일 오래된 친구거든.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그러네. 이게 과거 사진 갖고 있는 친구가 찐친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내 주사를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그럼 우리 모두가 창석이의 찐친이네. 찐친이죠. 네, 유명하니까. 근데 이걸 방송 듣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찐친 맞네. 창석이. 찐친 맞네. 30만 명이네 찐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과거 사진을 제 친구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싸이 미니홈피 다시 복구됐을 때 네. 사진 쏟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나의 과거 사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도착했던 것 같아. 찐친일수록 가장 그지 같은 사진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쵸 나 쌍꺼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소세지 같은 거 그대로 보내주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거 정리 잘해놓는 친구들이 있어 또. 네. 걔네들 찾게 되지. 그 나를 협박하더라고. 이거 공개로 돌려놓을까? 막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안 되죠. 아니 뭐 쌍꺼풀 전의 사진은 공개할 수 있지만 수술하고 징그러운 사진은 공개하고 싶지 않지. 그렇죠. 이게 직후는 그때는 내가 이 정도면 사진 찍어도 괜찮겠지 싶었으니까 찍었겠는데도 그래도 소세지가 2개가 딱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근 씨의 기준은 뭐예요? 찐친의 기준? 근데 저는 지금 말한 기준들이 좀 나이를 먹으면서 헛헛하구나. 네,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막 무슨 일이 잘 됐어. 근데 그거를 말했을 때 상대는 온전히 축하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그치. 이렇게 구분짓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옛날 친구들한테 오히려 잘 못 하겠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이렇다 보니까 다 달라.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어떤 나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오래된 친구들한테는 말 못할 때도 있고 맞아. 지금 친한 뭐 창석이나 이끈이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오히려 말 못할 때도 맞아, 있고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바꿨어. 근데 옛날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활이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상황들이 좀 다를 거 아니야. 달라졌지. 근데 지금 같이 방송하는 친구들은 그냥 서로 상황도 비슷하고 알고 있잖아. 서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 친구들한테는 나는 차 바꾸고도 얘기 안 했거든. 그치. 나도 이 마인드거든. 그래서 찐친이 만약에 속 깊은 얘기를 다 하는 사이라면 난 찐친이 지금 없지 않을까? 왜냐면 형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A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B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이게 친구가 섹터로 이게 분류가 되는 거구나. 네. 원래 그래서 밸런스 게임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 어린 시절 만난 친구 이렇게 밸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좀 없겠네. 아니 일단 없어요. 일단 예. 괜찮아요. 그 나랑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나랑 비슷한 친구, 너무 다른 친구. 저는 뭐 비슷한 친구. 저도 비슷한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섭섭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그냥 넌지시 이야기하는 친구. 말하는 거. 바로 말하는 거. 바로 말하는 게 찐친이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찐친이면 네. 나이 먹고 생긴 버릇인데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 상처받을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왜냐면 나이 먹으면서 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 먹으니까 네.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기도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나도 형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수험생활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길어져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래 하다가 어느 순간 뭘 하는지 모르게 된 거죠. 요즘 너 뭐 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까봐 몇 년째 이걸 못 물어봐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네,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저도 얘기를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보면 친구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잘 못하는 친구는 알아서 좀 이렇게 교류 자체가 뜸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2-3명만 남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이게 있는. 그 얘기를 못하는 것과 얘기를 아예 안 하는 친구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치.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찐친과 그렇지 않은 친구를 나누기가 되게 좀 그런 게 정말 친한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 근데 그 친구한테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는데도 네. 그 친구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아. 별로 안 친해도 그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뢰도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잘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지만 이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좀 달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어렵다 친구 관계도. 어렵지. 어렵네. 에너지 소모가 엄청 되는 거더라고. 어렸을 땐 그런 거 그러네. 없었는데 네. 나이 먹으니까 친구라는 것도 엄청 이 에너지 그럼, 소모가 그럼. 심해. 이끈이가 좀 전에 말한 게 좀 또 여기 적용될 것 같은데 기쁜 일에 나의 기쁜 일에 나의 기쁜 일에 기뻐해주는 친구 나의 슬픈 일을 위로해주는 친구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어렵죠. 기쁠 때 함께하는 거, 슬플 때 함께하는 거. 나는 네. 슬플 때 함께하는 게 아까 작가가 허리 아플 때 위로해 준 사람이 진짜 찐친이라고 느꼈다고 네, 했잖아. 네.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러니까 네 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번의 상황이 그랬는데 아 주가 이게 야 이번에 느꼈다 그랬잖아. 아니, 야. 형한테는 찐친이네. 형 지금 불만이 바로 얘기했잖아. 예능 방송이더라도 네 주가는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부터 제 찐친이다. 너만 찐친이지 난 지금 열불이 난다고. 아 진짜 이번에 이 힘들어가지고 그 한 명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면서. 와. 아니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거고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끊어진 이제 인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 기준에서는 네. 제 입장에서는 저만의 기준으로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일단은 축하해주지 못하고. 근데 사실 그 감정의 기저에는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상황에 저는 못 느끼고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질투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느꼈거든요. 너무 창피해지지 않아요? 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이미 인연은 그렇게 그년이요? 2년? 인연은 아니. 멀어졌고 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찐친이라고 서로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그 친구의 기쁜 일을 내 진심을 다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의 상황이 어떻든 상대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친구다. 근데 물론 이 말도 맞지만 네. 상대의 기쁨을 축하해 주려면 나도 기본적으로 불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치. 내가 나 살기 맞아. 바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지치면 상대의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할 것 같거든 나는 내 컨디션상. 근데 상대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준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힘들고 우울해도. 이 근저의 그러니까, 감정이 집새끼 너도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같은 배에 탔다. 한 배에 탔으니 같이 힘내자.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약간 이거잖아. 존나 다행이다. 다 인간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솔직해지세요. 약간 쾌감이 있네요. 네. 창석이 벤츠 아포보 들이받았을 때 해제를 불렀어. 그래. 형 위로 휠 된다니까. 긁었을 때 예. 씨 만화 같아. 나도 니네 집에 물 셀 때 너무 좋고. 이 사람한테 선물 보낼까 내가 생각했어. 근데 수도 사용량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할 뻔했어. 아니 위로를 해주라니까 본인이 기뻐하시는 거. 위로 선물 보낸다잖아요. 위로 선물이 아니라 위로. 그 위로. 업스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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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를 선택해야 되지 밸런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정해주려 그랬는데 야 웃음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네. 웃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거 정해주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웃음 드리는 데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친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오랜 수험 기간 네. 끝에 공무원 합격했다면 정말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그치. 싶은. 네. 네. 근데 그런 만약에 마음. 그 합격했다는 그 자체에 질투를 느끼면 그건 안 되지. 그럼 큰일 못 나는 가죠. 거지. 아, 안 돼, 근데 안 돼. 내가 9급에 붙었는데 오랜 시간 걸쳐서 7급 5급에 붙었다. 축하해줄 수 없지. 개짜증나. 맞잖아. 자 본심을 들어다 봐. 축하해줄 수 있어? 들어다 봐. 들어다 봐. 자, 축하해. 줄 수 있어? 자 들여다 보니 어. 들여다 보니 배 아플 수 있어. 근데 그 배 아픈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찐친인 것 같아. 그러네. 와씨 나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9급 됐는데 너 7급이야. 와 진짜 축하한다. 진짜 배 아프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와 이거 그냥. 이거 진짜 물새? 물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휠이 긁었어. 이렇게. 그래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섭섭해하지 않고. 많이 아이.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아이 그래 내가 한턱 쏠게. 뭐 이렇게. 와 근데 아름답다. 근데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한테? 이끈이네 집엔 지금 하고 있잖아 내가. 다 지난 일이어서 하는 거지. 그때는 아무 그렇게 못했었어.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저 차 대고 한 번씩 장원이 형 차 쪽으로 가서 휠 봅니다 이렇게. 내 휠은 깨끗한데 기분 좋게 휠은 올라와. 그러고 올라옵니다. 네. 그래요? 네. 찐친 뭐 친구 이야기 나와면 꼭 따라붙는 게 뭐 여자 남자에게 친구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이거 말고 야,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나의 힘든 부분을 위로해주고 기쁜 일을 기쁘다고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아 잠깐 바로 꽃방귀래. 살부빈 관계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관계요? 살부빈 관계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스킨십한 관계는 진짜 절대 할 수 없어요. 부비는 친구로 나갈 수 없다. 부빈 네. 유부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니, 너한테는. 정말 근데 진짜로 그거 못 잊어요. 네?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그게? 야, 너 일찍 허리 아플만 하다 진짜. 네. 난 허리가 왜 아픈지는 아직도 너무 궁금해. 아니 한번 스킨십을 한 관계는 절대 음. 다시 한번 또 그때를 기억을 상기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스킨십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근데 옛 연인과 찐친이나 친구로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저 그쵸? 없어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단- 가능해. 가능한데 문제는 그 만남 이후에 서로 다 그냥 연애 안 하고 살면 결혼 안 하고 살면 가능한데 그렇지. 그게 불가능한 게 그 현재. 이후에 새로 생긴 연인이나 뭐 배우자가 좋아할 리가 없거든. 그런 거 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나는 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시간이 좀 생각해요. 많이 지나면 그치. 가장 중요한 건 어땠는지 시간. 걔랑 잠자리 할 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여기 좀 기록을 먹거나 해놓나 보네요. 술을 먹거나 하면은 반드시 실수할 수 있는 어. 게 좀 가능성이 있다. 친구랑 실수하면 안 됩니까? 이것 봐. 이것 봐 열어두시잖아요 가능성을. 아니 왜냐면 지금 현재 여친, 현재 남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제니까. 나는 그 과거의 연인과 시간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사귀었던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그 배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2년 정도 지난 다음엔 친구가 될 수 있다. 아니 왜냐면 주변에 보면 결혼할 땐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힘들다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도 서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친구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작가 생각대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잘 지내던데 그래도 되게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보고 이혼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남녀로서는 존재하기 힘들지만 친구로서는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제 기준에선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 특이 케이스긴 하지. 흔치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가능은 하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불가능하다. 이유는 아까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일단 서로의 속옷 안쪽에 어떤 성기를 서로 보고 접촉을 하고 성기까지 넣을 줄이야. 너무 직접적인 단어가 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네, 그런 관계는 온전히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관계 성립은 어렵다. 말이 강해. 옹알이라냐? 이끈이가 옹알이 잘 안 하는데 옹알이라네. 오늘 새벽 방송하고 와가지고 네, 너무 동감합니다. 옹알이가 나옵니다. 그럼 네. 과거 연인 헤어진 사람한테부터 아 우리 그냥 친구하자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그 하자라고 얘기해서 친구 그때부터 딱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가끔씩, 포지셔닝이 네, 되는 포지셔닝이 더 이상 사귀진 않고 그냥 가끔 안부 정도 묻는. 근데 놀랍게도 헤어지는 순간 그 여자친구의 생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전 애인은 네. 그냥 쌩값이다. 아 그러면 전 애인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 뭐 지금 그런 일 있을 때 전 애인이랑 쌩까고 싶은데 꼭 주변에 이렇게 연락하는 씹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이끈 씨의 과거와 연락하잖아요. 본인도 나는 그 씹새끼군요. 씹새끼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미사일 아닐 거예요. 행동 대 행동입니다. 남과 북이에요.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한 거예요. 저는. 사드 같은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요. 자체 훈련이에요. 아,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그러다 민감하게 낙탄이 떨어진 거군요. 네, 민감하게 아, 반응한 겁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씹새끼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 차단이 힘들잖아요.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쌩까는 게 제일 좋고. 그래. 네,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됩니다. 네. 굳이 전 연인과 뭘 네. 엮지 마세요. 그치 네. 그게 맞긴 하지. 그렇죠. 각자 갈 길 가요. 내가 그냥 이 보통.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네. 굳이 친구를 왜 맺어야 돼? 근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지. 우리가 찐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찐친은 그 당시 애인이지. 아. 나의 모든 성공, 나의 모든 슬픔을 다 같이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잖아. 맞아요. 물론 특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안 그런 사람도 있어. 둘이 공시 준비를 하다가 한 명만 붙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찐친인 거지. 오.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국 다 시절 인연인 거야. 가변적이라니까. 오늘 뭐 아무리 생각해도 가역적은 아닌 것 같아. 가변적이 맞는 것 같아. 죄송한데 뭐 불교 방송이에요? 뭐 아니면 뭐 국어 방송이에요? 뭐예요? 네. 아 그래서 네. 뭐 그 연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찐친 베스트 프렌드다 뭐 이런 얘기가 꼭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쵸. 뭐 결혼하지 않는 이상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별하면 그 관계가 끝이니까 그 시절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공유했던 사이도 이별 하나로 진짜 다 끝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효리 씨가 그때 이상순 씨 효리네 민박할 때 우리는 아이유 씨한테 우리는 베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맞아요.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게 어쨌든 성적인 관계도 내포하고 있잖아 부부 사이는. 아 그렇죠. 네.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또 약간 성적인 거는 어색해지나?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베스트 프렌드랑 잠자리도 한다. 이게 양립하기가 힘든 거야 맞아.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야 그 호기심이 약간 성적 매력으로 연결이 되잖아. 다 아는 사람한테 성적 매력이 생길까? 안 생기거든 잘.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왜냐면 속이시기 바랍니다. 성적 매력과 호기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도 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단계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배우자나 연인이랑 찐친되면 안 되겠네. 곧잘 그거는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제가 진짜 요 근래 찐친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있는데 네. 제가 약간 M장님이랑 이끈님이었어요. 어? 그때 콘서트 할 때 이끈님이 오셨어요. 근데 맞아. 그게 저 이상하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기법으로 뒤에 앞에 네. 이승환 나오고 뒤에 또 유명한 연예인들 나오면 난 울어야 된다니까 일반인은. 울어야 내가 이기는 거야. 기억에 남는 거야. 기억 남았지. 성공한 거야. 송강호 저리 가라네요. 기능적 눈물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지. 내가 막 365일 내내 장원이 형 잘 돼야 돼. 장원이 형 뭐 잘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날 유독 그게 겹쳐 보였던 거지. 그때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그 왜냐면- 장원이 형이 이름 모를 행사에 다닐 때 나는 조수로 어시스턴트로 쫓아다녔단 말이야. 네. 그 모습과 그날의 모습이 난 겹쳐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지. 왜냐면 그 울기 전에 약간 눈물이 이렇게 흐르기 전에 그 눈물이 차오르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진심 찐이었어요. 이끈님이 진짜 기뻐서 저 형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찐친이 아닐까라는 게 두 분의 그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멋지고 막 축하해주고 싶어서도 눈물이 나오지만 배 아파도 눈물이 나고. 그래요. 졸라 아픈 눈물이 나. 나랑 똑같이 세종대 컸던 애가 이제 이승환도 데려오고 배 아파서 난 뭐 한 거야. 눈물 줄줄 흘러.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눈물의 진위는 우리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 타이밍에 흘릴 수 있는 방송적 기술 네. 인정합니다. 최고의 참 방송인이었다. 눈물이었습니다. 어, 그래요, 그래. 자, 묻히지 않고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댓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능적. 그래야 돈 주는 형도 날 소비한 보람을 느낄 그렇지. 거 아니야. 비즈니스적으로도 통했다. 울어줘야죠. 아이, 그래요, 그래. 네, 찐친 가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창석의 EH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줘. 자, 10월 첫째 주, 두 번째 주인데요. 아, 근데 내가 다 방송 다시 보니까 나 얘가 나는 퀴즈에 너무 내가 집착하더라고. 아니, 나 좀 반성했어. 다 괜찮다고 하면서 퀴즈만 내면 쓱 앞으로 봐서 맞추려고 다 일발장전하고 진지해져, 집착하더라고. M장. 엄청 되게 진지해져. 집착하더라고. 방송으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심지어는 저번에 한번 보이콧한다고 니 코너에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퀴즈 내니까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맞추잖아. 자, 신문 지면을 할애해서 가끔씩 토론을 좀 붙일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동아
동아일보입니다. 1998년 10월 8일 생활 속의 작은 이견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토론을 했을까라는 것이 퀴즈의 생활의 질문인데요. 작은 이견? 네, 작은 이견인데 몇 년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몇 년도라고 이게? 98년입니다. 98년? 98년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드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TV 채널권을 누가 갖느냐? 채널권 어. 아닙니다. 변기 뚜껑. 아닙니다. 부부 사이? 변기뚜껑은 오히려 98년에는 이견이 없었을 수도 있죠. 요즘 이제 달라지는 세대들. 아, 그렇지. 그 당시에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로 싸웠겠죠. 남편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고 아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대표가 아침은 구첩반상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내 대표가 아니다. 6첩으로도 충분하다. 그 당시엔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정답! 진짜? 요거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정답을 해야 돼요. 진짜로? 얘 웃기려고 한 얘긴데. 난 그래서 야,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 아침밥은 꼭 밥과 국을 고집하는 남편. 아내는 안 된다. 시리얼 정도? 힘들다. 그래서 남편 대표가 나와서 이때는 그냥 찐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음식 먹으면 속 허전해서 일도 안 된다. 그렇지. 어렵지만 어디 이해해야 한다. 가장이 밖에 나가면서 그 빈속에 그리고 하나 더 일어납니까? 있습니다. 네. 아침밥 못 얻어먹는 남편 이야기를 듣기 싫다.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아내 생각입니다. 6시에 일어나서 번거롭고 힘에 부친다. 빵이나 간편 식사로 바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한 명은 집에만 있다. 자녀가 없다. 그럼 아침밥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마저도 이게 남녀의 문제를 끌어들여가지고 뭐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건 난 아니라고 봐. 이건 남녀를 떠나서. 경제 주체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녀와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년 전 아내에게 아침에 녹즙을 먹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먹든지 녹즙을 먹든지 택일 하라. 라고 해서 조용히 녹즙을 택했더니 아내가 넉 달간 녹즙에 빵만 먹였습니다라고.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분식집에서 김밥이나 칼국수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 분식점에 가보면 아침밥을 못 얻어먹고 온 사람들로 북적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사 잘 못 쓰죠. 기사를 자극적으로 썼네. 요즘에 이렇게 기사 못 씁니다. 못 얻어먹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네. 별로 힘이 없거나 그런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배심원 판결을 했습니다. 남자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여자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이때는 6대 4로 아내가 밥을 해줘야 한다가 이겼습니다. 남자 5명, 여자 5명인데 6대 4가 됐어요. 그래서 미스터 우세, 미지앤 미스터 토론이라고 동아일보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이름 성함 다 까잖아요. 네, 임종원 40세, 현대자동차 승용차 판촉팀 차장, 남자 우세 뭐 이렇게 이름 다 까놨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어오고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집에만 있는데 아침밥도 안 해준다? 내가 집에서 먹는 게 아침? 저녁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집에서 유일하게 먹는 게 아침일 텐데 아침도 안 챙겨준다 그러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 아닌가라는 생각 들 것 같아. 내가 아침을 먹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매번 구첩반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날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줬다라는 그 느낌. 아침마다 힘내라고 뭔가 기운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가정 경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근데 아침도 안 해줘?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일하는 건가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배에 탔는데 한 명은 이제 키를 잡고 한 명은 이제 배를 젓는다 쳤을 때 한 명은 이제 배를 젓고 있는데 그치. 더 잘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같은 배를 탔는데. 네. 그치 그래. 뜨거워지고 갑자기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죠? 아니 저는 맞벌이에요. 네. 네, 저는 맞벌이기 때문에 네. 큰 불만, 살짝의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밥 논쟁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25일에 헬스조선인데요. 주 5회 이상 아침을 먹는 성인 비율이 2021년 기준 몇 퍼센트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30%. 주 5회 이상 아침을 먹는 성인 주 5회 이상? 이상? 10%. 아니 그 연령대가 어떻게 돼? 60대 이상은 꼭 챙겨 드셔. 성인이니까 뭐 그러면 그냥 퉁쳐서 나왔습니다. 저는 5%. 10%? 10%? 5%? 20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결과가 조금 저는 의아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맞나 그러면? 의아하면은 고연령층이 답변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50%로 나왔어요. 에이.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스조선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다 드세요? 안 먹는데 아침 대용식을 먹긴 하죠. 그게 아침 아닐까요? 그죠? 쌀밥만 밥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뭐 내가 봤을 때 그때 너무 다르니까 왜냐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 그 유도 씨 뭐지
베지어트 같은 거 있잖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 그냥 그거 한 잔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사과를 반 쪽 먹기도 하고 그쵸, 뭐 근데 그걸 뭐 식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식사겠지. 근데 늘 먹진 않아. 전 늘 먹어요. 아, 진짜 아침 무조건 챙겨. 엄마가 챙겨줘요. 근데 그거 되게 좋죠. 늘 먹어요. 늘. 어. 뭐 이렇게 밥을 먹든 아니면 뭐 시리얼을 먹든 네. 아니면 뭐 고구마를 먹든 꼭 먹는 것 같아요. 몇 시에 드세요 아침을? 저 8시. 왜요? 저는 그때 한밤중인데. 아 진짜. 예. 와. 그럼 온 가족이 다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죠? 저랑 엄마만. 아빠는 나가시면서 뭐 계란 삶은 거 고구마 그걸 챙겨 나가세요. 엄마가 네. 그 삶아서 이렇게 그 챙겨주세요. 전날에 해놓으면 아니면 뭐 제가 계란을 삶아 놓는다든지 그 전날에 좀 해놔요. 그럼 아빠가 갖고 갈 수 있게 해놓으면 아빠가 그걸 들고 나가세요. 근데 아침 챙겨 먹는 사람들은 꼭 챙겨 먹더라고. 저는 눈 뜨자마자 배고프거든요. 하루의 시작 그게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하루가 잘 안 돌아간대. 나는 군대 처음에 입소하면 훈련소에서 아침을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안 먹히지 처음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간에 뭘 안 먹어버릇했는데 그걸 또 먹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을 또 먹는 사람은 또 그건데 안 먹는 사람은 또 힘들어요. 저희 옛날에 예능에서 MBC 예능이었나? 영교시에 뭐 아침 식사 학생들한테 주는 신동엽 거는- 씨가. 네, 그런 방송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사장님이 맞아요. 될 뻔했던 신동엽 씨가. 약간 좋은 거 많이 했어요. 역시 신 사장. 그때는 하긴 신사장이래요. 얼굴이라도 봤냐? 못 봤죠. 신 사장이 신발 같은 거 이상한 그 같은 거만 안 만들었어도 돈 많이 챙겨놨을 텐데. 마사이족 운동화. 맞아요. 학생들은 무조건 밥을 먹어야 공부를 잘한다. 약간 이런 이미 머리가 느낌이 잘 들어간다. 있었잖아요. 그게 연구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또 그 성장기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침 안 먹는 중고생 비율을 보면 2015년에 27.9%였어요. 그래도 한 8명 정도는 아침을 먹는 편인데 2019년에는 35.7%가 아침을 안 먹게 된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침 안 먹는 초등학생 비율을 따져보면 2015년에 3.93%, 2019년에는 5.64%.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어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꼬박꼬박 부모님들이 아마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침밥 먹어야 하는 이유는 두뇌 활성화, 에너지 충전, 집중력, 사고력 향상, 과식과 폭식을 방지한다라고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뇌 속의 식욕 중추와 감정 중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전 진짜 먹어야 좀 깨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몸이 깨는 게 먹으면 깨가지고 아침 8시에 거의 꼭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논쟁 예전에 기사였으니까 네. 그런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1970년 10월 12일입니다. 정말 단답형 퀴즈로 갑니다. 70년 런던 시내에 주유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첫 손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런던? 네. 또 70년대. 70년대면 런던 폭스바겐 자동차. 아닙니다. 일단 무난하게 우리 주유소 가면 뭐 줬습니까 옛날에? 물. 물 줬잖아요. 물. 물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휴지. 티슈. 아닙니다. 조금 파격적이었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이게 문 연 첫 손님인 거예요? 첫 손님입니다. 아 처음으로 문 열어서 첫 손님한테 평생 주유권. 평생 주유권 아닙니다. 너무 손해지. 그 당시에는 대마가 합법이었습니다. 대마. 주유소에서. 주유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줍니까? 나 콘돔? 아닙니다. 콘돔. 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요? 이런 느낌. 오빠 안 자, 진짜다며. 일단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일부로부터 도덕의 타락이라는 분노 어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딜도. 정답 피임약. 정답. 70년인데 누드 브로마이드. 아닙니다. 옛날 주차장이란다. 그 카센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맞아. 소주 광고 모델. 그런 거. 섹시한 달력 나눠줬잖아요. 요즘 그거 막 반대하고 이래서 못 하는데. 네. 윤리에 어긋날 정도야. 윤리가 끝나 정도다? 도덕의 타락이라는 분노를 도덕의 타락. 성매매 이용권. 나 그거 생각했어. 법률 위반이잖아요. 뭐 어떻게 도덕의 타락 이용권 빅파이브 뭐 이렇게? 빅파이브래. 빅5는 뭐예요? 그 롯데월드 가면 빅파이브 티켓이 아, 있습니다. 빅3. 예, 빅3. 그러니까 안마, 뭐 룸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종 세트를 이렇게. 귀청소, 뭐 이렇게 레깅스방 해가지고. 레깅스방 이렇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 찌라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레깅스 방도 있어? 레깅스방. 도로에 번화가 이렇게 야. 떨어져 있잖아. 막 이렇게 레깅스방, 키스방도 셔츠방 아니고. 막 이렇게. 셔츠방? 셔츠방? 나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 수업 갔다는 거 아니야? 이근영 새벽 방송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증거로 다 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방송한 게 기록에다 남아 있어요. 허리 아프. 아닙니다. 그럼 너는 왜 허리 아프냐?
파격적이다. 도덕적으로 야동. 70년이니까 조금 비디오 그렇지. 야동. 기술적으로 조금 70년대에는 구현되기 어려웠죠. 브래지어. 서수님한테 브래지어를 선물해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속옷 선물일 수도 그쵸.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해. 그 엄청 섹시한 여자분이 지휘를 해주는 거예요. 섹시하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데이트권. 하나를 더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입던 속옷을 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벗어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 보상인가? 어깨 보상. 어깨 보상. 이런 거 멘트를 이제 그렇게 야한 멘트 해주는 거지. 제가 기름 넣어드렸으니까 저한테 뭘 넣어주실 거예요. 뭐 이런 멘트 색드립을 날려주는 거지.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그 광고 물품 있었잖아. 자, 작가님이 절반을 맞췄기 때문에 그 절반까지는 기사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첫 손님이 된 기념 상으로 비키니 스타일의 안 콜린즈 양으로부터 뒤 문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키스를 받는다. 정답. 아, 야 기분 나쁘냐 공동이어서? 어? 뽀뽀입니까 키스입니까? 여기서 키스입니다. 키스를 한다. 거기 기사에 혀 들어간다고 나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네? 그렇게 거기에 키스라고 기사에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써요? 뽀뽀라고 돼 있습니까? 키스라고 돼 있습니까? 키스를 선사받고 있다. 선사받고 있다? 그럼 사진도 있습니까? 사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 승아한테 보내줘야겠다. 사진이.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네. 보면은 오른쪽에. 자세도 되게 오묘하다. 네. 이때 만약에 지금 이런 이벤트를 만약에 당연히 안 되지만 한다. 오픈런 갑니다. 그렇지 무조건이지. 텐트 칩니다. 텐트 좀 빌려주세요. 네.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써야 됩니다. 오창석 작가님이 이제 저희 사진 다 보여주려고 하셨잖아요. 저기 있는 PD가 승아 PD가 네. 몸을 지도 보겠다며. 이렇게 지도 보겠다며. 보겠다며 그렇게.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주유소 오픈했는데 괜찮은 남성이 키스 갑니다. 만땅 갑니다. 만땅. 스톰 2기. 싫어요. 기장남 4강. 한 문장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섯 줄짜리 기사인데 5줄 꽉꽉 채워서 또라이 같아서 이 이색 주유소의 주인 조지 앞터 씨는 미인 3명을 하루에 4시간씩 채용 환영 키스를 손님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 일하는 야, 사람 근데- 되게 근데 중노동이겠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주유소 갔다 왔다가 와이프한테 걸리면 그것도 또 괴로운 일일 텐데. 근데 나는 알고 갔어도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나 모른 보구나. 척. 부끄러워서. 이런 게 있었네. 오픈런 해놓고. 근데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는데 당시에 마케팅적으로는 엄청 센세이션했겠다. 이 주유소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네. 선구자 조지 앞터 씨께 이름도 또 조지셔. 조지가 왜? 조지 앞터잖아 또. 앞터는 왜? 앞에다 튼다 이거지. 길 터주는 거지. 보여주기만 해도. 하여튼 뭐 이름만 알려줘도 그러게요. 어떻게든 막 만듭니다. 연결이 되네요. 네, 어쨌든 뭐 주유소 선물이 한창 많아졌다가 요즘은 거의 없어진. 네. 왜냐면 셀프 주유소로 바뀌면서 네. 선물을 주로 나오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옛날엔 진짜 물, 휴지, 뭐 그것부터 이게 부채. 긁는 복권. 그리고 일회용 선풍기 같은 거 있죠. 건전지 2개 넣으면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준 것도 있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태양광 같은 거 달린 모자, 선풍기 모자 있죠. 뭔지 알아요. 그런 것도 나 받은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것까지 올라갔다가 아예 사라지는. 네.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는 참 많이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특이한 건데 난 몰라서 해당 세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95년 10월 13일입니다. 95년 10월 13일. 중고생들 사이에서 특이한 신발 신는 어떤 트렌드가 생겼어요. 95년이요. 정답. 스노우보드. 이게 신발의 종류가 아니고 신발을 특이하게 신는 꺾어 신는 건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영역에 있다. 손에 끼고. 브랜드가 아닙니다. 물구나무서기로 걷는 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 모두가 할 수 있지 않으니까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거야. 그런 센세이션 그럼 하잖아. 95년에 다 그렇게 했겠지. 정답. 큰 신발을 신었다. 정답입니다. 아 무슨 장학 퀴즈입니까? 야, 니들이 못 맞추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누구 뭐 몰라서 안 맞추는 일부러 거야? 기운빨 몰라서 못 맞췄잖아. 그때 나 아니야. 290 사이즈 사고 막 그랬었어 나도. 정확합니다. 기억이 딱 납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니 그때 무조건 왜냐면 바지통이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조건 신발을 크게 신발 신었어야 그 됐어. 바지를 다 끌고 다녔었어. 저는 잘 몰랐는데 95년이 제 초등학생이요. 1학년 때 정도였으니까 작은 발에 질질 끄는 큰 신발 중고생 슈퍼 슈즈 유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농구와
구두 판매량의 90%는 과거에는 사가는 이가 없었던 280에서 290을 샀대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의정부 지하상가에 네. 짝퉁 나이키를 290 사이즈를 사서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발이 몇 사이즈인데? 260. 그래서 30mm를 크게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크게 신는 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신으니까 나 그거 안 신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거야. 멋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바지통은 훨씬 더 크니까 신발 사이즈를 원래 사이즈로 신으면 신발이 거의 안 보여. 이거 약간 그러면 약간 고장환 씨가 그렇지. 신는 그런 신발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보다 정수기만한 신발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유행이었었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잡스러는 281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요 뭐. 존니의 기믹 잘하나? 말하고